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와 여러가지 그냥 뉴스 베이스와 국제 정세,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기사를 읽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현대기아차를 좀 까야 되는 상황에 너무 화딱지가 나서 마지막은 현대기아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슬라 주식이 많이 계속 올랐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100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오래 있을 거라는 듯이 얘기했는데, 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200도 뚫었죠. 물론, 고점 대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렇듯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주도 안 팔았지만, 물론 저도 그 의견에 딱히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테크주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는 어제 또 많이 내렸더니 오늘은 다 복구했더라고요.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또 가져오긴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내린 거 거의 다 복구했네요. 자, 이제 첫 번째 테슬라 얘기입니다. 인벤토리를 따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얘기인데, 인벤토리 가서 이미 만들어지거나 다른 분이 샀다가 금방 리턴했다라든지, 반납할 수 있죠, 테슬라는. 근데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테슬라를 구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그랬거든요. 함부로 그거를 어뷰즈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차들, 거의 새 차에 준한 차들이거나 디스플레이 됐던 차들을 이제 깎아서 줍니다. 이 재고가 모델 3가 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루머가 하일랜드가 이제 모델이 바뀌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수요가 이제 저도 그렇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근데 테슬라한테 이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 이제 하드웨어 4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모델 3 보면은 원래 한 1000 몇백 불 깎아주다가 이제 한 2000불 넘게 2680불까지만 이렇게 깎아주는, 이제 모델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인벤토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깎아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델 3엔 텍스 크레딧도 있고 여러 가지 저렴하고, 테슬라가 파는 모델 좀 저렴한데, 이 정도로 지금 보면은 인벤토리 보면 이 모델 3가 핑크인데 와, 엄청 올라가고 있죠. 전반적인 트렌드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새 모델을 요구하는 그런 클래시컬 트렌드가 테슬라한테도 보이구나. 참 일반 분들이 근데 좀 알긴 알으셔야 되는 게, 하드웨어 4 보면은 레이더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하이 레졸루션. 근데 지금 모델 Y의 하드웨어 4에는 그게 레이더가 안 들어가 있고 여전히 옴니 카메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화소수가 올라가니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큰 변혁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느낀 테슬라는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부품을 바꾸고 이 레이더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는 차를 시가로 팝니다. 시가라는 건 그때그때 밸류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저렴하게 더 싸게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 팔리면 더 할인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예측의 영역입니다. 이건 마치 주식을 예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불 안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일부 저한테 댓글을 잘 제가 보진 않지만 안 봐도 비디오죠. 이렇게 아버지께 전해 듣거나 이러면. 근데 그때 파셔서 다시 내려갔다 사서 다시 지금 이런 득을 보고 계신지,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혹은 정말 진짜 하이 레벨의 전문 트레이더들의 영역이지, 테슬라는 차를 시가에 판다는 건 그때 당시 굿 밸류에 판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의 판단입니다. 더 안 팔릴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거 확답을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영향이 있으니까. 이건 본인의 예측이지만, 새로 나온 모델이, 하긴 근데 나오는 모델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해도 급하지 않으시다면. 그렇지만 차를 현재 사야겠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슬라는 시가로 판다. 저도 그래서 마음이 싱쿵싱쿵한데요. 모델 Y도 소폭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 Y는 딱히 변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하드웨어 4라든지 요런 변경사항에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 광고도 잘 안 하는데
이런 세세한 변화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민감하게 변한다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시장은 참 이런 면에서 소비자들은 참 민감하다. 이런 거 다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미국의 이런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그 변화폭이 광고도 안 하는데도 팍팍 안다라는 거죠. 딜러십이 있어서 뭐 그런 정보를 더 미리 빨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트래킹해서 그런 면도 느껴서 참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왜 싱쿵싱쿵하냐면 모델 X도 데모라든지 그런 비슷한 모델, 좀 쌓여있는 모델들은 5,000불에서 6,000불 넘게.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3년 슈퍼차저도 같이 껴주거든요. 미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거, 구미가, 마음이 저도 싱쿵싱쿵 합니다. 사실 저는, 평생 라이프타임 슈퍼차저라든지 최소 6년 플러스 1년이라든지. 근데 저 정도면은,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마음이 싱쿵싱쿵해서 관심 있게 이걸 다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모델 3의 트렌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모델 X가 좀 내려가다가 그 이자 론하는 걸 좀 없애버렸더니 증가하다가 다시 조금 더 내려가는 있던 인벤토리의 가격 하락이 디스카운트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 모델 S고요. 모델 Y는 뭐 여전히 낮은 레벨인데 일부 쌓여있는 것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한 $600. 그게 크진 않죠. 그래서 여전히 모델 Y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 기왕 인기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보면은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라고 전 세계 1분기 제가 얘기를 했었죠.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이미 노르웨이는 뭐 압살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이 전기차만 팔리죠. 이미 뭐 내연기관을 제일 먼저 셧다운 시키는 나라니까요. 심지어 뭐 97% electrified in May라고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도 계속 모델 Y가 쭉 1등입니다. 2023년 토탈 보면 10,000대를 벌써 돌파를 했네요. 2등이 폭스바겐 ID4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2, 3등 여기 밑에 회사를 다 합쳐도 이게 되나요? 참 대단합니다. 모델 Y가 엄청나게 압살하는 걸 볼 수 있고 현대 아이오닉 5는 여기 있군요. 씁쓸합니다. 오늘 뒤엔 얘기를 할 거면 더 씁쓸한데 씁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도 기가 상하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가 상하이의 놀라운 생산력 이로 인해서 지금 뭐 200만 대를 확장한다라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참 중국은 대단합니다. 생산 제조에 있어서는 참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요. 사이드 이야기로 제가 은퇴하신 오래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및 이제 사업하시는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나 회사들의 경쟁력은 타이완이즈, 그러니까 대만 엔지니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을 하나에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에 그런 테크니션들이나 혹은 엔지니어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중국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본토에서는 미친 듯이 일을 하죠. 여기서는 각종 규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다 보면 느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리스폰스도 느리고 그리고 비싸고 참 이러니 중국과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은 엄청 경쟁을 하지만 사실 중국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사실상 키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걸 참 떨궈내기가 한국에서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중국에 더 많이 수출했지만 그 수출한 물건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한국에서 받아다 혹은 한국의 기술이라든지 한국의 기본 기술 그걸 받아다가 중국 역시도 결국 미국한테 팔려고 그랬던 거지 참 얼마나 어려운지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나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지금 중국의 이젝티티브를 지금 만나려고 하죠. 중국을 가서 서로 패권 싸움을 하지만 여전히 회사들 CEO들은 중국을 떨구기가 참 이런 분위기가 계속 느껴져서 더기다가 테슬라는 CATL과 BYD의 협력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가형 차량뿐만 아니라 메가팩, 인젠 파워월까지 BYD나 CATL 회장하고도 만나죠. 앞으로 사업 확대를 더 하려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에너지 스토리지가 완전히 터질 조짐이 보이는데 그거를 전부 지금 중국제 배터리로
지금 중국 내부만 제 영상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옛날에 보면 중국 내부만 판 걸 제외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BYD 하나만 미국 점유율이 30%고 영국 점유율은 거의 80%가 넘습니다. 사실상 이 시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밖에서요. 중국만이 아니라 전기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ESS요. 여기서 인산철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뭐 굳이 세워두는 건데 에너지 덴시티 좀 떨어져도 안전하고 싼 게 더 좋죠. 지금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랜스롭에 만드는 메가팩에 들어가는 배터리 중국제죠. CATL 다 수입해서 이런 서로의 협력 관계 그것도 모자라서 솔라 마켓까지 CATL이 페로브스카이 발음도 힘든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지금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CATL이 솔라 패널에 있어도 지금 테슬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규모는 엄청나죠. 가격도 좀 다운시키면서 에너지 덴시티도 어느 정도 올릴지 참 궁금한데 이제 참고로 실리콘 패널, 폴리실리콘을 얇게 만들면 플렉시블 하거든요. 근데 걔 내구성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리콘 베이스로 만들어도 두께가 얇아지면 땡볕에 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가 얼마나 해줄지를 궁금하긴 한데 여튼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는 돈독해진다라는 거죠. 제조 강국인 중국을 버리기가. 젠슨 황이 중국에 가는 이유가 이거 이제 자기네 GPU 칩들 AI 트레이닝을 중국에다 팔아먹으면 지금보다 더 팔겠죠. 중국은 지금 현재 제재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걸 수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최첨단 AI 트레이닝 슈퍼컴퓨터를 중국에 못 팔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사기 시작하면은 매출이 2배에다 오르겠죠. 자꾸 이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젠슨 왕이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 정부의 최대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수출을 하고 우리가 플랫폼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중국은 만들 거라는 거죠. 중국 정부는 지금도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하고 있고요. 사실 빅텍의 백그라운드에는 이 중국의 파운더리가 계산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소량이어도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를 수주했다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고 보조금으로 득을 내면 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만들어주래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텀 칩을 중국 친구들이 엄청 잘 만들어줄 여건이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맡기죠. 그 맡겼다간 죽죠. 그래서 지금 삼성한테 여러 기회가 있고 사실 빅테크 그룹들은 중국하고 미국 이렇게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거기다 엔비디아도 자기가 더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싸워야지 한국에 이런 더 비즈니스 기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직접 수출이 안 되니 중국에서 한국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사실 더 치열하게 싸워야지 한국 기업한테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뒤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합니다. 현재는 근데 저는 젠슨 황의 의견과는 다르게 제재는 먹혀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해롱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으면 언젠간 하겠죠. 그리고 일부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엔비디아 그 게임용 그래픽카드 AI 트렌드와 맞춰져서 된 거지 이 친구들이 쓰는 아키텍처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합니다. 아는 듯이 엔비디아는 대신에 툴킷을 엄청 잘 제공을 하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토탈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AI 트레이닝을 더 쉽게 이 기왕 얘기한 김에 좀 더 그 테슬라 도조도 커스텀 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테슬라의 도조 제가 알기로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는 확실한 그 트렌드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 메시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좀 편집하면서 잘라서 전혀 도조를 안 하는 듯한 뉘앙스가 비춰질 수도 있는데 도조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제 소스로는 혼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하드웨어가 바틀렉이고 이렇게 엔비디아에 몰아줄수록 엔비디아가 더 좋은 칩을 만들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도 흘러가지만 자기의 커스텀 칩을 만들어줄 사람을 물색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디 삼성이 이걸 잘 했으면 오히려 TSMC로부터 많은 걸 뺏어와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돌아와서 결국 변수는 참 이 중국이다. 그래서 젠슨 황을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다들 중국과 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하기 힘든, 제조가 늘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쪽에 가까워서 그런진 몰라도 다들 머리 쓸 생각만 하지 소 키울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게 서글프다라는 게, 그러니까 대신 노예로 떼어줄 사람들을 계속 찾는다라는 거죠. 참 미중 갈등과 현실의 이 사업은 괴리가 굉장히 큰데 과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마지막은 진짜 좀 작심하고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진짜 만행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기아 보이즈, 기아 챌린지. 이게 뭐냐면은 틱톡에 기아차를 훔치는 방법에 대해서 틱톡 영상이 확 퍼지면서 도난이 급증합니다. 어느 정도로 급증하면요. 원래 기아차가 현대기아 합친 겁니다. 현대기아가 그렇게 도난 사고율이 높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뜨고 나서는 전체 이게 도난의 이 파란색이 전부 다 현대기아차입니다. 1년 내내. 미러키. 미쳤죠? 시카고. 거의 뭐 절반이죠? 절반 이상이거나. 이렇게 1년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소송에 걸리죠. 왜냐면 도난 차량에 압도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작년 한 해 동안 뭐 그냥 도난당했다 하면 다 현대기아차입니다. 2번 도난당한 경우도 있고요. 같은 날에. 뭐 딜러에 맡겼는데 훔쳐간 경우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이 막 괴담같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 가짜나 루머일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이건 통계가 NSTSA나 IIHS에서 다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팩트입니다. 참 슬프죠. 그래서 소송이 걸렸고 현대기아차가 뭐 $200 밀리언의 합의를, 근데 그 원 클래스 액션입니다. 지금 소송이 수십 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로 $600 밀리언의 도난 차량에 대해서도 현대기아차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될 조짐,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클래스 액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하나 일단락된 거는 $200 밀리언, 지금 환율로 한 2,600억 정도를 지불한 거죠.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다음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씁쓸하죠. 근데 여기까지도 저는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테슬라도 그런 면이 보이고요. 많은 회사들이 틈만 나면 그러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워낙 오래된 모델에 한해서 저는 그렇다고 넘겼고 좀 씁쓸하지만 근데 워낙 현대기아차 저가차도 많이 파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기사의 한 부분이 저를 화를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사 한 구문에 이런 게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이게 왜 잘 훔쳐가는지는 잘 아시죠? 이모빌라이저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기사 한 구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15년에 이 이모빌라이저를 현대기아차를 빼면요 96%의 새로운 차 뉴카가 미국에서 이걸 탑재를 했답니다. 그때 당시 현대기아차는 26%만 탑재를 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할 걸 해야죠. 결국 현대기아차를 빼고 그때 당시 모든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걸 다 탑재를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이건 완전히 자초한 얘기고요. 이건 인재고요. 남들 다 할 때 본인만 원가 절감하겠다고 탑재 안 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오고, 결국 그렇게 10년 혹은 10년 언저리로 팔아서 넘게, 이거 over the last decade라는 게 10년 넘게군요. 그래서 거의 900만 대의 싼 차, 일부 모델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들 잠금 장치를 따로 파는데 자기 차를 어느 미친 사람이 차를 내리면서 잠금 장치까지 또 걸고 그 귀찮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적지 않고요. 그 차량 대수도. 최근 AP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게 딜러를 방문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OTA가 될 일 만무하죠. 딜러를 방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즉각 그래도 딜러를 방문하셔서 업데이트를 받으시길, 이게 좀 귀찮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답니다. 다들 그렇게 금방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도난 사고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다고는 하는데 AP뉴스나 꽤 중립적인 공신력 있는 데인데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조짐이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씁쓸합니다. 정신을 정말 못 차렸군요. 남들 다 할 때 혼자 안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시큐리티에 대해서 뭐 해킹으로 뚫리네 어쩌네. 근데 테슬라는 차량 트래킹이 되죠.
본사에서 킬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고요. 저도 누를 수 있고, 하물며 그게 다 해킹됐다 할지라도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메인 서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킹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슈퍼차저를 못 쓰게. 이게 진정한 보안이죠. 시큐리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래서 현대기아차가 제네시스를 잘 못 파는 겁니다. 고급차는 안 되죠. 그래도 예전보다 좀 팔죠. 근데 그게 본인이 잘해서 판 게 아니라 닛산이라는 회사가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꾼 거지. 아직 렉서스나 BMW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기업의 이미지를 얼마나 깎아먹습니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 이면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분석 6월 1일자 기사인데 최근 기사인데 남들 다 할 때 안 했다라는 게 이런 게 나오면서 와 정말 글쎄요 이런 브랜드를 뭐가 잘한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슬프고요. 제발 이렇게 잃어버린 이미지를 복구하는 거는 저는 무지무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이미지가 엄청 개선됐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